안녕하세요, 렌즈단원 여러분. 아동권리협약연구소의 강민경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소중한 권리 보장을 위한 2025년 아동인권 당사자 모니터링의 공통주제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말하기도 하지요. 인권은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의 권리입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풀어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 속에 필요한 것, 그리고 세상이라는 낱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동의 권리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 어린 동생을 포함해 누구라도 차별 없이 누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대신 유튜브를 즐기고, 술래잡기 대신 인터넷 게임을 즐기며 편지나 전화 대신 인스타그램의 DM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교과서도 디지털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지는 가상의 세상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런 가상의 세상은 현실과 같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덕분에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밝은 면이지요. 사이버 범죄와 유해 정보, 가짜 뉴스, 개인정보 침해 등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걱정이 되는 어두운 면이고요.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짧은 영상 쇼폼으로 무려 10명 중 9명이 이 콘텐츠를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중학생보다 높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49.9%로 2명 중 1명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022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확장된 가상의 세상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 권리와 디지털 세상을 비유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아동 권리 나무입니다.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약속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이 나무의 씨앗으로 18세 미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며 굵은 나무로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마다 이름을 붙여 권리나무임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아동이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는 생존권, 그리고 유해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 아동이 교육을 받고 여가와 놀이를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달권, 끝으로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 이러한 4개의 권리는 다른 여러 권리의 기본이 된다고 하여 기본권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권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도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지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 그리고 아동의 생명과 발달,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일반 원칙입니다. 아동의 권리로 뿌리 내린 나무는 여러 가지로 뻗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것들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인터넷에서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줄여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보호란
낱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권의 뿌리와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용 약관을 쉽게 바꾸는 것 역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또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가짜뉴스로부터도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키우는 디지털 리터러시 등도 권리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권리나무는 디지털 아동권리나무로 변화합니다. 바로 렌즈단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통해서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길잡이가 되어줄 도움 자료가 있으니까요. 도움 자료 9페이지에서부터는 디지털 환경을 기본권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한 4개의 키워드로 자세히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교육 및 여가, 문화생활이며 세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목소리와 정보 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도움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는 각 키워드와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키워드와 연관된 4개의 기사를 요약해 담았습니다. 기사 요약문뿐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의 형식으로 그림과 해시태그가 달린 댓글을 달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또 각 기사와 각 장의 끝에는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활동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로는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 보호자가 게임 등에 중독되어 아기를 돌보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그리고 위험한 챌린지가 늘어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 노출 등도 이 키워드와 관련한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4명꼴로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도움 자료에서는 이 키워드의 첫 부분에 관련한 기본권인 생존권과 보호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괴롭힘 등 각종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온라인 환경 만들기, 온라인 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사이버 중독 등의 문제를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들 모두 보호가 필요한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 중 어두운 면이 많지요.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위협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생존권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라 불리는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테고요. 그러고 보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다음 키워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기사 요약문의 마지막에는 반짝이는 생각을 정리해보아요 코너를 통해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교육 및 여가, 문화생활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환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거나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소외,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접근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 아동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디지털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등도 이 키워드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본권으로는 교육권, 놀권리 등이 포함된 발달권이 이 키워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약된 기사를 함께 보시지요.
수업에서 AI 활용으로 얻게 되는 장점과 단점, 예를 들어 수준별 교육, 디지털 기기 과의존, 콘텐츠 부족 등이 떠오릅니다. 또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입시 중심의 교육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아동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범죄와 가짜뉴스 등의 아동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디지털 세상에서의 윤리나 아동의 권리를 아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의 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교육 격차로 교육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역시 활동지로 생각의 정리를 돕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목소리와 정보 이용에서는 어려운 약관이나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의 책임과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아동의 참여 노력, 그리고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디지털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정책에 대한 아동 친화적 정보 제공이나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동 참여권 보장의 확대도 해당합니다. 이 키워드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 중 참여권을, 그리고 정보 이용, 정보 접근권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 친화적 시스템은 회원가입 약관이 너무 어렵다거나 아동도 자유롭게 접속하는 사이트나 앱에 선정적인 사진이나 그림 또는 초딩, 잼미니 등과 같은 아동을 차별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아동들의 목소리를 들어 예방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 정책을 통해 2년마다 아동이 디지털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키워드 마지막에는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지요. 이 키워드에서는 먼저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디지털의 좋은 점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어두운 면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에 처한 친구들은 없을까요? 장애인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비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 그리고 이주 배경 아동 등은 디지털 정보 이용이 어렵거나 차별적 메시지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교육 및 놀권리, 참여 등 다른 키워드에 속한 이슈나 권리 모두를 아우른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키워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의 디지털 학습 격차가 건강 정보에 대한 격차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즉, 온라인의 건강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정보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느린 학습 아동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대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장애인의 국내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100점 만점에 50점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병원,
복지관 등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의 홈페이지 점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은 다문화,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프로그램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도움자료의 뒷부분에 실린 어린이를 위해 쉽게 쓴 디지털 세상의 아동의 권리에서는 제25호 일반 논평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 아동들의 목소리로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아동 권리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각과 함께 제25호 일반 논평의 내용을 읽어보면 앞서 안내한 공통 주제와 키워드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아동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공통 주제와 관련한 개별 주제를 정해 아동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공통 주제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의 길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여준 렌즈단원 여러분, 고맙습니다.